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데 모두 실패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몇 주 지나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데도 결과는 늘 실패. 그렇다면 문제는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식단을 바꿔보고 운동을 시작하고 유행하는 다이어트도 다 따라해 봤는데 왜 항상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위지 부족의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다이어트 실패의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까지 살펴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실패의 공통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을 단순히 위지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심리적인 요인,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식단, 지속이 가능할까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음식 조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욱 극단적인 식단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한 끼만 먹는 초저열량 다이어트,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극단적인 키토제닉 식단, 그리고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방법들은 단기간에는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기초 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생존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체중 감량이 더디고 심한 경우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동을 매우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죠. 지속 가능할까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스장에서 하루 2시간 이상 운동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유혹이 넘쳐서 열심히 하지만 몸이 피로해지고 근육통이 심해지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근손실을 유발하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 일시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결국 유지가 어렵겠죠. 잘못된 목표의 설정입니다. 한 달에 10kg 빼기. 이런 목표를 세워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방송 같은 데서도 흔하게 나오죠. 뭐 한 달에 10kg. 실제 해보면 한 달에 10kg를 빼기 위해서는 신체의 피로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정보들이 온라인 플랫폼들에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죠. 하지만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은 다이어트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단기간에 급격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면 요요 현상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량 속도보다 습관 형성이 중요하지만 빠른 성과를 기대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체중계 숫자에만 집중하면 진짜 중요한 이제 체지방 감소보다는 근손실로 인해 체중이 줄어든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제 지방이 줄었어야 되는데 근손실 등을 통해서 체중의 숫자만 줄었기 때문에 이제 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다이어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이어트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동 열심히 해야지, 먹는 걸 조절해야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식단 같은 경우 먹지 않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잘 먹는 다이어트, 굶어서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고구마, 현미, 퀴노아 등을
적당량 이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량 유지와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학 생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이어트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작용을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신체가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 체중 감량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로리 제한보다 영양 밀도를 고려한 식단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에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완전히 끊기보다는 조절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양을 줄여서 소량만 즐기기, 건강한 대체 음식 찾기, 그리고 식사할 때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해 포만감을 유지하기. 결국 다이어트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유지할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빠른 감량보다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굶지 않고 영양 균형을 맞춘 건강한 식단 유지, 그리고 2번째,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만들어서 실시하기, 그리고 체중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몸의 변화를 체크하면서 점진적으로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동기부여를 스스로에게 주기. 혹시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실패해 왔다면 내가 지금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개인의 생활과 또 지금 현재 몸 상태, 또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또 당일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보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제일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초 대사량과 활동량에 맞는 열량과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빈도의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는 성공하는, 제대로 해서 이제는 성공하고 그 몸으로 즐겁게 생활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영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여러분을 위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이었습니다.